2024년 3회 CBT 기출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에 있어 대중적이거나 저속하다는 의미는 키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퓨전은 뭔가 동서양이 섞인 것, 그리고 미니멀은 최소화하는 것, 디자인의 어원이 돼지 그날에 되겠습니다. 자, 상업공간 설계 시 고려되는 고객의 구매 심리, 아이드만인데요. A는 attention, interest, 그리고 desire, memory, 그리고 action 되겠는데 desire, 욕망인데 여기서는 desig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른 질의 각 구성 요소들이 전체로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다. 동일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통일의 어떤 내용이고요. 내비가 아니라 대비, 대비는 반대되는 것, 그리고 악센트가 있거나 큰 것, 작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리듬, 두 개가 조화로운 것은 조화, 동일한 이미지, 하나의 동일한 통일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배열해서 두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고요. 떼면 또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용어는 세티라는 용어입니다. 자, 주택의 거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실은 일반적으로는 다목적 기능을 가집니다. TV도 보고 놀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하고 휴식하고 대화하고 단란한 공동생활의 중심이고요. 전체 평면에 중앙에 배치할 수는 있으나 각 실로 통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면적은 가족수와 가족의 구성 형태 및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나 손님의 방문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많이 오면 넓게, 그리고 손님들이 적게 오면 좁게, 가족이 적으면 좁게, 이렇게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엌의 기능적인 수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수납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가시성이 뛰어난 것 또는 가시성이 부족한 것, 가시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가구와 설치물의 배치 결정에서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구는요, 일단 기능성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질이나 색감, 스타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점 쇼윈도 전면의 눈부심 방지 방법.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양을 설치하게 되면 햇빛을 차단해서 반사되어서 내 눈에 오는 그 눈부심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틀린 문제인데 쇼윈도 내부는 도로면보다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일단 쇼윈도라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어두워 버리면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유리 자체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내부가 밝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 역할밖에 못하죠. 현관에 대한 설명, 이것도 지금 거실과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침실 내부와 직접 연결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직접 접하게 하여 연결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침실에 바로 들어가면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완충하는 복도라던가 거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점 건축에서 쇼윈도 출입구 및 홀의 입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파사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홀의 입구. 보통 이 매장의 전면 디자인을 파사드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판, 간판, 그리고 사인, 외부 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이고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무대, 그리고 쇼케이스는 실내에 들어가는 이런 유리로 이루어진 전시할 수 있는 어떤 집기이고요. POP는 그 판매하는 어떤 방식? 거기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 전면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균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당연히 무거워 보이죠.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이렇게 무거워 보이고요. 기하학적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보다 중량감이 크다고 하는데 막 늘어진 형태보다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숫자의 배열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훨씬 더 가벼워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내 구성 요소 중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에서 문의 위치는 내부 공간의 동선을 결정하게 되고요. 문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동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의 폭은 일반적으로 900mm 정도, 높이는 일반적으로 2.1m 정도.
문의 치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출입을 당연히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이 한 명 지나갈 때 폭이 900인데 좀 팔을 이렇게 조금 벌렸을 때 폭이 900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1200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고, 여닫이 문은 문틀의 홈으로 2개에서 4개의 문이 미끄러져 닫힌다. 문틀의 홈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닫히는 것은 미석이 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닫이 문이 아니고 미석이 문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상품의 유효, 진열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시선이 편하게 머무르고 손으로 잡기에도 가장 편안한 높이는 골든 스페이스의 범위는요, 850에서 1250입니다. 보통 사람의 키를 예를 들어서 1700이라고 보고요. 보통 눈높이는 약간 낮거나 조금 높거나 그 사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850에서 1250, 거기에 진열을 하게 되면 손으로 잡기도 편안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골든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VMD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주고요. 차별화 전략, 그리고 매장의 개성화를 추구하는데 유지 보수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VP, IP, PP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VMD입니다. 공간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이야기했네요. 천장면이 모아진 삼각형 공간에서는 높이에 대한 집중도와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삼각형으로 천장이 모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원형이나 정사각형의 평면 중심에 강한 요소를 도입하면 공간 형태를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오브제가 들어가 버리면 그쪽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좋은 내용이지요. 공간의 형태는 일관성이나 축에 따라 자연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축에 따라 구분하진 않고요. 자연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은 축이라기보다는 어떤 재질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천장면이 곡면일 경우 공간의 방향성은 공간의 중심으로 모이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됩니다. 자, 공간의 특수 전시 방법 중 사방에서 감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에서 띄워서 섬처럼 만들어준 것, 이것이 아일랜드 전시입니다.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기능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경제성 중요하죠. 이왕이면 저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주관성은 건축주의 주관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 실내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품격을 높이는 것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다 좋지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것, 그런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닥과 함께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수직적 아니고 수평적 요소, 그리고 바닥이나 벽에 비해 접촉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낮추면 친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고 높이면 확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설명이고요. 바닥은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하지 못해요. 단차이라던가 돔 형태로 바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장은 마음대로 턱을 주고 돔 형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른 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측창은 이렇게 실을 봤을 때 한쪽에만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조도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지 못합니다. 뭐에 비하냐면 양측창이라던가 아니면 천창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균일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천창은 같은 면적의 측창보다 광량이 많습니다. 거의 3배 정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도 분표도 비교적 균일합니다. 고창은 천장면 가까이 높게 위치한 창으로 벽이 있으면 거의 천장이 붙어있는 창입니다. 이게 고창이고요. 주로 채광보다는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측창은 어떻게 생겼냐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 이렇게
세모난 지붕이 있다고 보고요. 옆에 이 부분이 창입니다. 우리 천장보다 더 높인 거죠. 이렇게.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직사광선 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쓰기가 좋은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벽면은 그대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곤란하지 않고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구조의 부재 특성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공 및 보수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콘크리트나 철에 비해서 용이하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옹이가 있을 수 있고 결이 엇갈리는 것 등의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량에 비해 강도가 좀 커요. 그리고 휨에도 강한 편입니다. 휨과 인장에 강해요. 인장력에 대한 저항 성능은 압축력, 전단력에 대한 저항 성능에 비해서 약하지 않고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자, 시멘트의 발열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열을 좀 낮추는 거죠. 중화시키는 거죠. 주로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랙이 발생하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방사능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천천히 굳어져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이상의 판 유리를 나란히 넣고 그 틈새에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 건조한 공기를 채워 넣고 2장 유리 사이에 건조한 공기를 넣고요. 그 중간에 밀봉, 이렇게 밀봉을 하는 방식이고요. 복층 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장이 들어가면 삼복층, 2장이 들어가면 복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미장 재료 중 고온 소성의 무수석고를 특별한 화학 처리만으로 했고요. 킨즈 시멘트라고 불리는 것이 경속고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건물 벽체의 열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일단 벽체는 고체잖아요. 공기나 물은 유체가 되거든요. 유체 사이에 열이 흐르는 것은 열 전달이고요. 고체 사이에 열이 흐르는 것은 열 전도입니다. 그리고 열 전달과 전도와 전도를 합치면 열 관류 또는 열 관류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그 전에 나왔었죠. 가능한 수분 상태 아니고 가능한 건조한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구조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프리캐스트 구조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부품의 정밀도가 높고요. 강도가 큰 부재를 공장에서 만드니까 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접합부가 일체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건물의 외부 보를 제외하고 내부에는 보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하고 하중은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만약에 바닥 슬랩이 있고요. 여기는 보가 들어가고 그 보를 기둥이 받치거든요. 그런데 보가 없대요. 그래서 플랫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플랫 슬랩이고요. 이게 어떤 것과 좀 헷갈리게 요즘 나왔냐면 벽식 구조라고 하는 구조와 좀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벽식 구조는 현재 보가 없다고 했는데 벽식 구조는 기둥도 없습니다. 기둥 대신에 벽을 보강하고 보 대신에 슬랩을 보강한 것이 벽식 구조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섬유를 합성수지 접착제, 방부제 등을 첨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측면의 가공성이 매우 좋으나 습기에 약하여 부스러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목 섬유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톱밥일 수 있고요. 파티클보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파티클보드는 목재 덩어리를 빻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DF와는 다른 거고요. 밀도가 좀 균일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톱밥을 이렇게 묵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균일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습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 열 처리 방법. 철을 열 처리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림, 풀림, 담금질 전부 열을 가해서 급하게 식히는지 아니면 용광로 안에서 식히는지 또는 뭐 기름에 담가버리는지 뭐 그런 차이인데요. 압출은 좁은 구멍으로 밀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열 처리 방법은 아니었습니다.